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각 9개 지방거점 공립대학교 고교 유형 분석 중 두 번째로 각 학교별 수시 모집에서의 고교 유형 변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콘텐츠는 각 지방거점 공립대학교 하나하나와 고교 유형별 인원을 매우 세세하게 다룬 터라 영상으로 제작하기엔 분량이 너무 길 것 같다는 판단하에 유튜브 콘텐츠는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작하였으니 댓글 링크를 통해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의 본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 대부분의 경우 인원 변화는 보통 연도별 전형 모집 인원 변화와 함께 간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니 각 학교의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 위주 종합, 실기 실적 위주 논술 위주 전형에서 고교 유형별 인원이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연도별 변화 비교 자료와 함께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인원을 비교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유형별 인원은 실제 등록 인원이기 때문에 이 팀장이 첨부한 모집 인원 비교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강원대학교 본교인 춘천 캠퍼스와 제2캠퍼스인 삼척 도계 캠퍼스입니다. 우선 춘천 캠퍼스를 살펴보시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30명,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5명 늘어났습니다. 이는 20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원은 33명이 증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인원은 45명 증가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며 2023학년도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56명 증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26명 증가하기 때문에 또 해당 두 전형으로 등록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됩니다. 이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자율형 사립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은 강원대학교의 수의예과, 의예과 그리고 신설된 약학과에 지원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특히 약학과가 신설되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삼척 도계 캠퍼스에서는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인원을 비교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6명이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줄어든 인원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 인원은 줄어들었죠. 이는 춘천 캠퍼스의 경우 춘천시에 위치하여 수도권과도 접근성이 좋고 주변이 인프라가 괜찮은 편이지만 삼척 도계 캠퍼스 중 특히 도계 캠퍼스는 이 팀장이 강원대학교 인재상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 국내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지리적 여건상 수험생들이 선호도가 떨어지기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록률도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다소 놀랍기는 하지만 아마 최종 등록자 교과 평균 등급이 1.88인 간호학과 및 2.12인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과학대학 쪽에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도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1명이 증가하였는데 모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757명에서 712명으로 감소하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265명에서 29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형의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로 이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곤 하는데 해당 전형이 인원이 줄어들어서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도 같이 줄어든 것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늘어났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통해 이 팀장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성화고 학생들도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보통 여러분들은 같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만을 생각하시겠지만 이수 단위는 여러분보다 현저히 적은데 적은 교과목만으로도 평가 기준상 성적은 여러분들보다 좋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충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29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더 그렇죠. 이 팀장이 각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들이 입학처에 전화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목 수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문의해본 결과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이 학교별로 매우 상이하였는데 본격적인 내용은 블로그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충북대학교뿐 아니라 이 팀장이 오늘 다루는 지방거점 공립대학들이 전형에 지원 가능한지 여부 및 평가 기준 등을 찾으시며 유불리를 따져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 충남대학교는 20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 79명 증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36명 증가함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각각 142명, 23명이 증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학년도부터 인문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 1등급 완화되었고 자연계열에서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수학 지정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더 쉬워져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2023학년도에는 전형별 인원 변화가 크게 없어
있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세 번째는 경상도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입니다. 9개 지방거점 공립대학 중 논술 전형이 남아있는 대학은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경북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논술 AAT 전형이 선발 인원을 300명이나 줄였기 때문에 모든 고교 유형에서 논술 위주 전형이 인원이 줄어든 것도 당연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원이 170명 증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68명 증가함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각각 252명, 71명씩 증가한 흐름입니다. 특별히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48명 줄어든 것은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지원 불가능한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90명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기존의 의예과, 치의예과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던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대가 높은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이 전년도보다 많이 합격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 35명이 줄어드는데 이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대신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이 인원이 555명에서 743명으로 늘어나고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도 194명에서 240명으로 늘어나는데 경북대학교에서는 인재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 충원 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전공에 대한 열의가 있어 보다 해당 모집 단위에 등록할 확률이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으니 이 팀장이 경북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도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대학교는 경북대학교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2022학년도에 논술 전형이 인원을 줄여서 모든 고교 유형에서 논술 위주 전형의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각각 5명, 2명, 4명 증가하였고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부산대학교에서 논술 전형 자체의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논술 지역인재 전형에서 기존에 모집하지 않던 이예과 20명, 약학부 10명이 인원을 신규로 모집하게 되어 학생들이 지원에 합격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2학년도로 넘어가면서 15명이 줄어들었는데도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130명이 증가한 이유를 추론해보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 이외에도 부산대학교에서는 지역이 수험생들이 지원하여 등록할 확률이 높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인원을 늘려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등록하게끔 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또 줄어들기는 하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68명이 줄어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22명이라는 적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2022학년도에도 2023학년도에도 늘어나니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라도에 위치한 전남대학교 본교,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전북대학교입니다. 먼저 전북대학교도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22명 증가했지만 세부적으로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1593명에서 1464명으로 129명이 줄어들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236명에서 387명으로 151명 증가하였는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원과 비율이 증가했으므로 아까 부산대학교에서 설명드린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록을 유도하는 전략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은 1464명에서 1321명으로 143명이 줄어들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387명에서 517명으로 증가하여 올해에도 전북 지역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 등록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 팀장이 전북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본교인 광주 캠퍼스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원이 159명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어 일반 고등학교 합격생들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되며 기존의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둘로 나누어지며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더욱 증가하는 효과도 얻었겠죠. 반면 2021학년도까지는 광주 캠퍼스에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운영했지만 2022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이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전환되면서 호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수험생들이 지원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2023학년도는 모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인원은 줄어드니 비슷한 흐름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국립대학교와 제주대학교를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좀 논외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2022학년도부터 기존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된 경상국립대학교로 첫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며 선발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든 자율형 공립고든 예술고 체육고든 간에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도거동문학과 그리고 사범대 물리교육과 등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라졌고 공과대학 사범대 수학교육과에서 사회탐구 과목도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진입 장벽이 낮아진 탓도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의과대, 약학대, 수의대, 일부 사범대 학과 등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기 때문에 경상국립대학교는 상위권 전공의 학생 구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제주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이 271명에서 334명으로 확대되며 일반고 학생들이 증가했고 2023학년도에도 해당 전형 모집 인원이 376명으로 증가하는 데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등급 완화 및 필수 반영 과목 폐지라는 변화가 생겼으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각 학교별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전형 인원 변화에 따라 고교 유형별 인원이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난다. 세 번째는 특성화고 학생들도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며 특성화고만을 위한 전형과의 유불리를 비교해야 하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존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시 일반 고등학교 합격생은 늘어나지만 검정고시 출신 합격생은 줄어든다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콘텐츠 상으로도 여러 내용을 담아내기는 하였지만 실제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방금 언급한 사항 말고도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이를 통해 지방거점 공립대학교에 지원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고교 유형별 인원 변화에 따라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2023학년도 입시에서 무엇을 참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